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예요. 국가인권위에서는 예전에 이제 매년 이제 인권 교육을 하고 강사를 양성해서 이렇게 보내고 이제 강의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강사 과정을 별로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다문화 강사만 양성하고 그랬는데, 저는 인천에서 장애권익문제연구소 근무하다가 인천 장애인 인권센터에 있어요. 그래서 상담이나 또 교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려도 전화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전화 없는 게 세상이 좋은 세상인데, 근데 그렇게 장애인에게 좋은 세상, 뭐 모든 소수자에게 좋은 세상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 선생님들 요즘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 반대가 심해서 안 하는데,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도 나중에 하자 그래요. 왜냐하면 표를 잃을까봐, 반대하는 사람들 표를 잃을까봐 나중에 하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라는 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나중에 합시다,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너도 그러면 월급 나중에 받아, 그럴 수 있는,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또 뭐라 그러면 그 상정을 해서 퉁퉁 치고 통과를 시켜서 차별금지법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통과를 안 시키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게 국민적인 그런 합의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막 차별을 여기서 누가 막 구타를 당하고 차별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내가 가서 이거를 뜯어말려야 되는, 당장 뜯어말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합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너 합의가 될 때까지 그러면 세비 받지 마. 내가 언제 국회의원들 세비 3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받으라고 내가 합의해 준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자기들이 꿍꿍꿍 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은 합의됐다라고 하고, 이런 국민들에게 필요한 차별금지법은 그걸 합의가 안 됐으니까 다음으로 하자. 그 이제 원인이 뭐냐면 거기에는 뭐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 뭐 이주민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반대하는 한 그런 그룹이 있어요. 소수자들, 성소수자들 그룹이라는 그 그룹들을 반대를 하는 건데, 성소수자가 됐건 장애인이 됐건 뭐 이주민이 됐건 아이들이 됐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 사람은 특정하게 뭐 차별받아도 돼 이런 거는 없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건데, 그거를 국민적인 합의가 지금 안 됐으니까 이거는 자기들 표 때문에 그러는 거고, 어떤 이유가 되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코로나가 이게 작년부터 코로나 이렇게 생기면서 특히나 장애인들이 힘들어졌죠.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 계시는 분들이라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 계신 거고, 특히나 장애인들에게는 코로나 때문에 인권 침해받는 일이 많은 거죠. 근데 세상은 바뀌었어요. 막 트로트 열풍이 불었어요.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트로트가 계속 나오니까 그냥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열풍이라고 해요. 막 서로. 그래서 이런 프로, 저런 프로, 트로트 프로가 많이 생겼잖아요. 음악 프로가. 집에서 봐야 되는 게 그거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 세상을 이제 바꾼 거죠. 트로트는 한물 갔던 노래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중장년층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열풍이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이렇게 왜 랜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같이 만나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만 이렇게 행사를 하고 뭐 방송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이런 강의만 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줌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멀리 그냥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인터넷 갖고 하는 이런 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 10년 전부터 만들어진 그런 그 도구인데, 근데 그게
사용되지 않다가 알 필요 없어.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돼. 직접 만나서 강의해야 돼. 그러다가 이런 상황이 딱 되니까 그게 다시 불려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이제 강의가 됐는데,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그게 이제 바뀌어서 모든 게 또 다시 대면으로 돌아갈 거냐?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오려면 나와야 되고 또 이렇게 모여야 되고 시간 정해야 되고, 그런데 줌으로 언제 몇 시에 컴퓨터로 들어오세요? 줌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줌으로 들어와서 다 얘기하고 편하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잖아요. 강의도 할 수 있고. 학생들, 그러니까는 코로나가 뭐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학교 또는 이런 현장, 그리고 이런 방송 현장에서 같이 대면하고 만나서 하는 대면하고 컴퓨터, 인터넷으로 하는 이런 비대면하고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코로나가 많이 바꿔놨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근데 이거 또 안 넘어가는 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안 가고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줌으로 비대면으로 공부를 하는데, 보통 학생들, 거의 모든 학생들은 그냥 해도 상관이 없는데,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이거 컴퓨터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그 토론에 깔리질 않았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학교 가면 보이질 않아도 말로 다 해줬는데, 인터넷에서는 그냥 남들 하는데 그냥 똑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청각장애인 학생들 같은 경우 보이긴 하는데 들리질 않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지금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갑자기 변한 세상에서는 장애인들이 힘들었던 거죠. 아동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대남병원이라는, 저쪽에 대남병원이라는 곳에서는 노인 요양시설이었는데, 거기서는 돌아가신 분 체중을 재보니까 뭐 39kg, 뭐 40kg도 안 되는 그런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밥도 굶기고 학대하고 배우를 막 엉터리로 해주는 그런 차별을 하고 학대를 했던 그런 현장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밝혀진 거죠. 그리고 사망자가 거의 거기 요양원에 계셨던 그분들 중에서 90% 이상이 코로나 확진이 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열악하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서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소수자라고 하는 약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소수자로 돼 있는 사람들, 약자로 돼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권 침해 논란, 학생들에게도 이제 인권 침해, 코로나로 인해 인권 침해 논란이, 세상은 바뀌었지만 좋은 점이 있고 또 이렇게 침해가 받는 그런 일이 많아졌다는 거죠. 좀 제가 좀 말을 빨리 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시간이 제가 이제 1시간을 주셨는데 1시간 한 30분에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했는데 1시간은 PPT를 공부하고 또 이제 한 10분, 20분 그 정도 시간은 서로 한번 선생님들하고 대화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자, 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인권은 찾아야 돼요. 누구나 찾아야 되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인권은 누구나 누리는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소외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든 인권을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는데 소외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어린이들 방송에도 이렇게 보면은 막 부정물, 막 흙탕물 마시고 그러잖아요. 인권적으로 그런 빈곤한 나라에서는 아직도 인권을 누리는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그 여성들은 아직도 아프가니스탄 지금 문제잖아요. 탈레반에 점령당하고, 그 여성들은 그냥 활동을 하던 여성들이 꼭 이거 차도르니 뭐 이런 시커먼 이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거기도 눈만 보여야 되는 거죠. 얼굴 다 가려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자들 얼굴 보이면 음란해지고 음탕해진다는 거죠. 이거를 음란해지고 음탕해진 건 남자들이 책임인데 왜 여자들이 얼굴 보이는 거예요? 여자들 책임으로 전가를 시키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권, 여성의 인권을 이제 거기서 무시당하는 그런 거있고, 사망, 그냥 사람 죽이는 건 우습잖아요. 인권이 없는 거죠. 인권교육은 이렇게 이제 보통 인권교육은 우리 다양하게 서로 다름이 있어요. 우리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로 차별하지 마세요.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은 소중하다, 조름성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 인권교육이 필요한 거고, 장애인들에게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이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당신들에게도 권리가 있어? 인권이 있어? 당신은 자기 결정,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일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자기 결정의 중심에 당신이 있고 그 결정의 주체는 본인이어야 돼 라는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중심이다 라는, 지구의 중심은 나다라는 그런 교육이 인권교육인 거죠. 그리고 인권교육은 의무교육이었어요. 장애인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1년에 4시간을 해야 된다. 꼭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인권교육은 의무만이 아니라 권리로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인권교육 받을 권리가 있어. 인권교육을 해줘. 라는 그런 권리교육으로 이제 바뀌기 위해서 인권 감수성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권 감수성이 뭐냐면, 감수성은 느낀다는 거예요. 툭 치면, 쳤네? 빨리 느끼는 이게 감수성이잖아요. 근데 치면, 쳤구나. 네? 차별을 당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저기서 어린아이가 부모같이 생긴 사람들한테 막 맞고 있어요. 그러면 저거 인권 침해인데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라고 빨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여성이 어떤 남성에게 막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저건 인권 침해야라고 빨리 느끼고, 빨리 그거를 그냥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기까지. 그게 인권 감수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940년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대요. 그러면 신대륙, 새로운 대륙이라는 뜻인데, 새로운 대륙, 누가 만들었나? 그게 아니잖아요. 신대륙, 그 아메리카 대륙은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봤다고, 자기들이 봤으니까 이건 내가 발견이야 그러는데, 그거는 원래 있던 거야, 발견이 아니라. 뭐냐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발견이 된 거죠. 그냥 발견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인디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인디언도 아닌 거예요. 아메리카 사람인데, 인디언은 인도 사람, 이라는 뜻으로 인도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인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디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인디언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대화를 하면서, 과연 그 유럽 사람들은 인디언들을 사람으로 취급했을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세계에는 나와 닮은 사람은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나와 닮지 않은 사람은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백인이야. 쟤네들은 색깔이 노란해, 황인종이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의 입장에서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했냐면, 사람, 미개인, 야만인. 미개인과 야만인이었던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모양만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디언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인디언들을 몇 명을 데리고 갔잖아요. 유럽을 가가지고 이게 인도 사람들인데 인디언입니다.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야. 그럼 거기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은 어디 있었을까? 어디 간 거야?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디언 학살이 막 심해지잖아요. 땅을 뺏으려고 학살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흑인을 노예로 끌어다가 흑인을 피부가 까마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야. 이런 개념들이 유럽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부만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아닌 구별을 했냐 하면 또 이제 거기서 사람이 아닌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럽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는데도 같이 살지만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유럽 사람들한테. 그냥 인간의 부속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의 부속물.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차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 빵꾸를 보면 인건 감수성을 알자는 거거든요. 빵꾸 그래서 구멍이 몇 개가 나는 거냐? 선생님 구멍 몇 개 났어요? 바지? 2개 났죠? 근데 이제 인공 감수성으로 보자는 거죠. 관통됐죠. 뚫렸어요. 그럼 뒤에서도 뚫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 해서 4개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4개 이상일 것이라는 거죠. 또 엉덩이가 또 구멍이 크게 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죠. 뒷모습은. 그래서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보면은 뒤의 모습까지도 다른 모습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 사람을 감수성을 가지고 보자는 거죠. 저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을 아니면 저 펭귄은 저거는 새인데 날지도 못해. 날지도 못하는 새이지만 그 새로 보지 말고 수영을 잘하네? 수영을 잘하는 새네? 날지는 못하지만 수영을 잘하는 새야라는 그런 모습까지도 다시 재발견을 해보자는 거죠. 인간 감수성을 가지고 보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 가운데 있는 색깔이 살색이었어요. 그랬더니 성남의 그 다문화를 이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흑인들은 그러면 흑인들이 이게 살색이야. 가운데가 살색이야. 흑인들은 까만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이건 인권 침해잖아. 그래서 인종차별한다고 인권 침해라고 이름을 바꾸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살색이라는 거죠. 흑인들한테는.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다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연주왕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연주왕이라고 했더니 이름이 한자잖아요. 학생들이 온 거예요.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7명이 왔어요. 7명이 국가인권을 와가지고 이거 이름 바꿔달래. 왜 바꿔줘야 되니? 그랬더니 연주왕은 차별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연주왕 색깔 이름 그것도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차별이라고 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학생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침해한 거예요. 연주왕이랑 한자는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네. 인권차별 맞네. 알 권리를 막은 거네.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무슨 색깔로 바뀌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이제 이 색깔을 복숭아 색깔이라고 하고요. 살구색이라고 해요. 이 학생들이 가져왔던 그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가져왔던 그 색깔이 살구색이었어요. 살구색 그리고 또 추가로 복숭아색 2가지로 해서 요즘은 부르고 있어요. 그 크레파스에도 살색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리고 살색이라는 용어를 쓰면요. 강사가 가령 광고에서 연예인이 이거 살색 스타킹을 신었어요. 살색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 광고를 무조건 내려야 돼요. 인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랬더니 청각장애인 한 분이 이제 국가인권에다가 이제 민원을 넣었어요. 청력은 능력이라고 그러면 나는 안 들리는데 그럼 난 능력이 아직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일부분의 능력이 소실됐을 수 있지만 내가 아주 능력 없는 사람은 아닌데 나를 무능력자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생기부총리가 이 광고를 내리라고 했어요. 광고를 하지 말라고. 이거는 청각장애에 대한 이건 인권침해라고 해서 내리라고 해서 세계보총리에서 배짱을 챙겼어요. 무슨 상관이야. 이거 광고비 많이 내린 건데 내릴 생각을 안 한 거죠. 결국은 이제 계속 이분이 계속 민원 넣고 그래서 내리긴 했는데 어떤 경우 어떻게 돼서 이제 내리게 됐냐면 니네들 그렇게 계속 그러면 불매운동할 거야. 불매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럼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공개 사과문을 이제 내보내고 이 광고를 없앴어요. 청각장애인들이 자기는 물건 사줘야 되는데 보청기 시각장애인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지체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이것들 보청기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팔로가 막힐 것 같으니까 이제 인권 침해를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개 사과문을 이제 내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포스터는요, 이게 다 공개해가지고 막 대상 받고 금상 받고 그런 이 포스터거든요. 하나는 부족합니다. 2개가 좋아요. 이건 가족개인 협회 예전에 가족개인 협회의 이제 그 포스터였는데요. 한 아이는 부족하대요. 왜 부족하대요? 아이 많이 낳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지까 그랬는데 이제는 인구가 이제 절벽이 된다 보니까 인구 절벽이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100년 내로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인구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는 이제 이런 포스터를 맺는 거예요. 하나는 부족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은 막 지맘대로 하는 거죠. 인간적인 발달이 느리고 혼자 있으니까 이제 서로 대화를 안 하니까 애들끼리 대화를 하니까 인간적인 발달이 느리고 그리고 집에서도 아 이거 해줘 그러면 다 해주고 왜 중국에서도 하나밖에 애들을 하나밖에 못 나게 하니까 황제라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기 황제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인간 발달이 느리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이루어봤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거죠.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 된다. 그래서 둘을 낳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하나 있는 외동 아이들은 다 그렇게 성격이 못 됐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것도 인권 침해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광고도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이제 광고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포스터를 이제 한 건데요. 이거 포스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나막이더라도 피임까지 맡기지 마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피임에 대한 광고를 하면 피임은 여성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다 맡기더라도 다른 일들은 다 남자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일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다 맡겨야 돼. 그리고 근데 딱 한 가지 피임만 해야 돼. 피임은 내가 해야 돼. 남편한테 맡기지 말고. 피임이라는 게 남자 여자 같이 해야 되는 거지 왜 여자의 책임이냐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왜 수동적이야? 왜 나는 하는 일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왜 남자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광고도 없애자. 그래서 이 광고도 내렸던 거예요.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연령에 이제 되는 거예요. 65세 때 연금을 받을 때 어느 손잡이를 잡으십니까? 연금을 붙지 않으면 이거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문지 파지를 주셔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65세 때 연금을 잘 벌으면 연금을 받아가지고 여행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손잡이를 잡으시겠습니까? 이게 행복한 거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것도 광고 내렸어요. 이거 잘못된 광고다. 왜? 파지를 줍는 사람들은 다 비싸고 불행한 거냐는 거죠. 아니 가방도 여행 가방 끌고 다니는 사람은 다 행복한 거냐는 거죠. 여행 가방에 옷까지 해가지고 이용당해서 끌고 다니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집이 없어서 끌고 다니는 걸 수도 있는 거지. 여행 가방 꼭 끌고 다닌다고 이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행만 다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 내렸어요. 그리고 파지를 줍는 분들 중에서도 후원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우리 집 옆에 그 단독주택인데 집이 좀 컸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부부가 막 이렇게 박스 같은 거 이렇게 집에 보면 막 싸놔가지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아 저거 좀 없는 사람들 저거 주소다가 저거 돈 쓰게 하지 그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애엄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말에는 그분이 그걸 팔아가지고 후원을 한대요. 전액을.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반성을 한 적이 있거든요. 행복이란 이걸 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행복은. 그래서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광고가 있어요. 이제 주차를 똑바로 안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시각장애인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시각장애인은 다 이렇게잖아요. 시각장애인은 진짜 다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각장애인을 비하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비하 포스터에서 이것도 광고 내렸어요. 이제 이런 것이 감수성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걸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제 흩어서 보는데 자세히 보시면 쉿! 하면서 폭력을 당해가지고 폭행당해가지고 이제 가족폭력을 당해가지고 매 맞은 사람들이에요. 눈도 시커멓고 그런데 자 쉿! 하는데 뭐가 잘못됐나 보면 이제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보니까 작아서 그런데 맞은 사람은 이 사람인데 손은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폭력을 당했어요. 폭력을 당하면 너 얘기하면 죽어 라고 얘기하면 쉿!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그런 손은 다른 손이라는 거죠. 가해자의 손이 조용히 하게 된다는 거죠. 말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포스터가 외국에서 이런 포스터, 가족폭력에 대한 이런 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수성을 가지고 보자는 얘기는 세상을 감수성을 가지고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분명히 차별, 학대 이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감수성을 가지고 보면. 또 다른 감수성이에요. 상담하는 사람하고 상담자와 상담하시는 분이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 자 뭐가 잘못됐냐 이게 글이 뭐가 잘못됐냐 선생님들도 이렇게 다른 분들마다 상담도 하시는 거죠. 그죠? 이 꼭 이렇게 표식 같은 거 도안을 보면은 전화 받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은 여자예요. 그리고 상담하러 온 사람은 남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 안 그렇잖아요. 상담하시는 여성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남성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이분이 꼭 여성일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여성으로 한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잘못되어 있다.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런 그림을 보면 아이와 어머니 보호하는 거죠, 아이를. 근데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는 꼭 여성에게만 있냐, 어머니에게만 있냐. 그래서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가도 공간이 있어가지고 애기 기저귀 가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어머니들만 여성들만 아예 기저귀를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에게도 남성 화장실도 요즘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꼭 여성이어야 되냐?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다 남자들만 있어요. 중요 회의인가 봐요. 남자들만 중요해. 여성들은 이 고위직이 없는 거예요. 간부들이.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 한 사람 정도, 두 사람 정도는 여성이어도 된다. 아니면 전체 다 여성이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성에 대한 그런 폄하는 아직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 계속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장애인 표식인데요. 장애인 표식이 이제 두 개 장애인 표식. 하나는 이 장애인 표식은 이거는 68년대에 만들어진 장애인 표식이에요. 외국에서 만든 거거든요. 사라라는 여성이 외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ISO 전 세계적으로 이 규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규격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 이 활동가들이 딱 보니까 야 장애인이 여기 있어?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뭐 왜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그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물어봤더니 아하 이거는 전동휠체어예요. 손 안 움직이잖아요. 아하 이거는 수동휠체어네. 내가 움직이잖아요.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밀어주기를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활동가들은 장애인도 할 수 있어. 자기가 할 수 있어. 결정의 중심은 나고 행동의 중심은 나야.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 긍정적인 표식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불리고 한다는 거죠. 누가 해주는 건 수동적인 인간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인간상을 만들었더니 외국에서 그런 컨닝, 미국 뉴욕에서 컨닝을 해가지고 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뉴욕시에서 이걸 표식으로 사용자가 됐지.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좀 더 많이 올릴 걸 처음부터. 그랬더니 액티브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운동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장애인도 운동할 수 있다. 장애인 운동하잖아요. 그 올림픽 끝나고 나면 패럴림픽 하잖아요. 거기서 금메달도 많이 따오고 그러는. 이렇게 장애인도 할 수 있다라는 장애인도 수동적이 아니고 이렇게 긍정적이다. 이런 모습을 장애인상을 이렇게 장애를 우리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약간 이제 인간의 의미를 한번 보는데요. 이제 인간의 의미를 보다 보면 이제 예전에 인도 벵갈에서 늑대 소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때 한 아이는 8살, 한 아이는 2살짜리 애기들이 늑대물에서 늑대랑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서 그 인도 밀림에서 발견한 아이들을 사회로 데려와서 사회화를 시켰어요. 인간화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 2살짜리 아이는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8살짜리 아이는 한 10년 정도를 더 살았어요. 17, 18살 나이에 됐는데 그때까지 살았는데 근데 네 발로 걷는 거를 수정을 시켰는데
네 발로 걷는 거를 더 편해하고 두 발로 나중에 두 발로 걷긴 했는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네 발로 걷는 게 더 편했다는 거죠 이 아이에게. 그리고 말을 가리켰는데 말도 많이 늘지를 않았대요 인간의 말이. 이제 그 아동 교육을 하는 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에 대한 그 자기 몸의 환경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한 0세부터 1살, 2살 그 이전에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토대가 만들어진대요. 교육을 받는 토대가. 근데 이 아이들은 그 교육을 받는 토대가 없기 때문에 암만 집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교육을 해도 빠져나가고 교육이 빠져나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18살까지 살았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인간화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란 사회에 함께 해야 된다. 사회 속에 있을 때 인간이지 나 혼자 외따로 저하고 뚝 떨어져가지고 산다. 그러면 혼자서 인간성을 확립하기가 힘들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거꾸로 선생님이 이제 이제 그 소녀들의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자기 애가 10개월 됐는데 둥이를 꽂아가지고 이거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면 침팬지랑 같이 아이를 침팬지와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10개월 동안 그 7개월짜리 된 애기 원숭이하고 사람 아기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을 시켰대요. 그랬는데 침팬지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막 50개 단어까지 막 이해를 했대요. 50. 근데 아이는 단어를 3개밖에 모르더라는 거죠. 아이는 침팬지처럼 되고 침팬지는 사람처럼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은 뭐냐면 이 침팬지가 7개월 정도 되면 동물들은 성장이 빠르잖아요. 성장이 빠르고 인간은 10개월 된 아기는 뭘 할 수가 없죠. 2살, 3살 돼도 부모의 어떤 보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아이가 7살, 8살짜리 아이와 뭐 침팬지 7개월짜리 낳았으면 상황이 달라졌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유전자인가 환경인가를 따지고 환경이 문제냐 유전자가 문제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이 아이는 이제 같이 키워봤더니 사람도 동물화 되더라. 그래서 이제 10개월 동안 했는데 애가 막 이상해지고 막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걸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10개월 하고 나면. 근데 아이가 멍청한 아이가 아니라 똑똑한 아이가 되어서 하버드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아까 2살짜리 소녀가 6개월 만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원숭이도요, 이렇게 하다가 10개월 후에 그 자기 부모 침팬지한테 보냈대요. 그런데 그거 적응을 하려고 그러니까 적응을 못해가지고 자기 인간인 줄 알고 있는데 침팬지 엄마한테 보내니까 적응을 하려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얘도 침팬지도 6개월 만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아기는 43살까지 살았는데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박사도 됐는데 나중에 결국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린이니까 그렇죠. 근데 뭐 우울증 같은 걸로 해서 자살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험 자체가 이런 비윤리적인 그런 윤리성을 벗어나는 그런 실험이었던 거죠. 예. 그 비윤리적인 실험을 했던 그런 경우가 또 있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황우석 박사 하면서 유전자 변이 일으켜가지고 여성들의 남자 채취를 해가지고 허가도 없이 막 실험하고 했던 그것이 윤리에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실험에서 결과에서도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인간 관계를 할 때 어떤 인간관계를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최고야. 근데 니네들은 다 찌질이야. 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고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찌질이야. 하면 어떡해. 근데 나는 왜 다른 사람을 보면 다 우월해 보이지? 왜 다 훌륭해 보이지? 왜 나만 비참한 거야? 이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우리 다 힘들어. 다 비참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나도 훌륭하지. 우리 같이 윈윈하는 사람이야. 서로 소중함과 존엄성을 서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의미 있는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장애인은 우리는 그냥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딴 건 다 하는데 그냥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격체예요. 그리고 소중해요. 존엄해요. 이런 인식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럴림픽에 나왔던 이 태권도 선수가 동경받는 상보다 동경받는 삶을 살자 그래가지고 아마 이 선수가 이제 매스컴을 탄 적이 있어요. 동경받는 거 싫다. 장애인 보호한다고 불쌍하다고 하지 마라. 나는 동경을 받는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존중받는 사람이 존중할 줄 압니다. 라는 얘기는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는 게 지금 인권이잖아요. 존엄성, 존중, 인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림을 이제 통해서 보면요. 어머니가 여러 개 인사를 해야 애기에게 다녀왔으니까 인사를 해. 그랬더니 아기는 90도 인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어머니는 요만큼 존중을 해줬더니 아기는 이만큼을 존중을 한다는 얘기예요. 존중받았던 사람이 존중을 할 줄 알지. 존중하지 않고 맨날 차별받고 맨날 구석진대로 쫓겨나고 그러던 사람은 존중을 할 줄 아는,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존중을 해주면 그 사람은 또 돌아오는 게 더 큰 보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존중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인권이란 뭐냐? 사람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일. 사람에게 일어나면 안 돼.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당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인권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그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난 좋은 일을 할 거야 라는 이런 생각만으로 하는 거는 부족하고 그 일이 왜 안 좋은 일이 그 사람한테 일어났냐 이런 걸 따져나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어떤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그 근본이라는 거예요. 나침판 같은 거 인권은 이렇습니다. 원래 다 알고 있대요. 다 알고 있는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래. 인권은 그냥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거니까. 근데 잊어버렸대요. 나 인권이 있었나?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예전에 인권이 있었던 걸 내가 알고 있지라고 기억해내자는 거죠. 인권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 때문에 기억만 하면 된다는 거죠. 루마니아 인권 교육과가 한 말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우리 옛날 얘기 같은 곳에서 인권 침해가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나 한번 볼게요. 춘향이가 사랑을 하다가 춘향이가 옥에 들어갔죠. 무슨 죄를 졌길래? 춘향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이 내용을 보면은 너 나의 수총을 들면 내가 너 살려줄게. 아니면 너 생일날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변학도가. 그러니까 성적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수총을 들든지 말든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변학도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래서 성적 결정권 침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평등해요. 남녀 평등해요. 변학도가 사또가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남녀는 평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신체를 구속당했잖아요. 감옥 같은 이유도 없이 신체의 자유를 억압받았던 거,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그리고 행복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어요. 춘향이. 이 얘기에서는 이제 옛날 얘기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 선생님 나무꾼과 선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꾼 이렇게 몰래 훔쳐보다가 옷을 훔쳤어요. 옷을 훔쳐서 애기 셋 날 때까지 주면 안 돼. 근데 둘 날 때 줬어요. 홀로 날라가 버렸어요. 나중에는 또 올라가죠. 두레박 타고 올라가서 만나는 뭐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났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가 또 다시 내려가요. 내려가서 말 타고 내려갔다가 어머니 만나러 갔다가 어머니가 동지팥죽을 주고 아니 동지팥죽 먹다가 깜짝 놀라는 바람에 말에 떨어져서 닭이 돼가지고 그 지붕에서 맨날 꺾여 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무꾼이 선녀를 몰래 훔쳐갔어요. 스토킹했어요. 몰래 훔쳐본 죄, 스토킹, 그죠? 그리고 또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전에 옷을 몰래 훔쳤어요.
절도죄죠. 남은 건 분명히 여자 어디서 훔쳐가지고 벌거벗게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리고 자기 집으로 속여가지고 데려왔어요. 납치했죠. 공갈을 협박했을 거예요. 결혼을 해서 살게 했어요. 강제 결혼했어요. 강제 결혼 아니야. 사랑을 해서 살 거예요. 아니죠. 사랑을 했으면 애들하고 하늘로 올라 도망가요. 같이 살지. 그러니까 강제 결혼이 분명해요. 그래서 감금죄하고 성폭행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더 나쁜 놈도 있어요. 또 사슴이라는 놈. 자기 목숨을 구해줬는데 가서 저거 오축초고요, 뭐 하고요, 다 가리키잖아요. 교사했어요. 공범죄예요. 예? 나쁜 놈이잖아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범죄의 방법을. 예. 사슴도 똑같이 공범죄로 해서 구속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죄들은 이런 거. 심청이니 형량인가? 아니, 선생님도 생각을 해요. 내 자녀가 내 눈을 뜨게 하려고 목숨을 버려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에 한이 생기겠어요. 이게 효녀라는 거죠. 우리는 그 효녀 심청이라고. 나중에 결과가 좋으니까 효녀 심청이지.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죽은 그런 심청이 어떻게 효녀라는 거죠. 심청에게서 있었던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의 존엄성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했다. 나 그냥 돈에 팔려갈래. 돈에 팔려가서 나 죽을래. 자기의 존엄성을 무시했고, 그리고 나의 스스로의 행복 충권을 권리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심청은 그랬던 거죠. 자, 부자지간이에요. 아버지랑 아들이요.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119가 다 슬퍼가지고 병원을 슬퍼가지고 딱 의사 앞에 탔는데 의사가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니 반드시 살리겠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의사는 이 아들하고의 관계는 뭘까요? 내 아들이니 반드시 살리겠다 그랬어요. 누굴까요? 이 의사는. 우리는 의사 하면 남자를 생각해요. 그죠? 대답이 안 나오고 남자를 생각해요. 아버지는 돌아갔지만 이 의사는 엄마예요. 내 아들이니 내가 반드시 살리겠다.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얘기 속에 우리 병원 가면 여자 남자 의사들이 따로 있는 걸 알면서도 얘기 속에서는 의사는 남자야 라는 그런 고정관념들. 이거 우리가 인권 이야기라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것들. 의사와 아들은 모자 관계였던 거죠. 여기서는 이제 윈스턴 씨는 영국 사람, 그에게는 알라오라는 친구가 있어. 알라오는 아프리카 사람. 윈스턴 씨는 의사이고 그의 친구 알라오는 농부라네. 윈스턴 씨는 알라오가 아플 때마다 항상 치료해주지.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친구죠. 친구인데 백인인 윈스턴은 씨를 붙여요. 정칭을 붙여요. 윈스턴 씨. 근데 흑인인 알라오는 아프리카 사람이야. 흑인이야. 그냥 인권이 어딨어. 이름을 불러요. 알라오. 백인한테는 윈스턴 씨.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막 서로 이제 교류가 없을 때 백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고 백인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예전에 흑인이 뭐라고 하면 흑인한테는 저 못 사는 나라에서 왔는데 흑인이 왜 못 사는 나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흑인은 못 사는 나라야. 아프리카야. 이런 생각 때문에 막 하대하고 막대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들, 지적장애인들,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자폐장애인들, 30, 40 된 그런 사람들한테도 말이 이제 오느라고 암이 갔다고 해가지고 막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이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씨, 민자를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설 점검을 하러 갔더니 시설 조사를 하고 나오는데 선생님 살기 좋아졌네요. 시설이 좋아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정도면 살만하죠? 좋아요. 우리 집보다 나은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에 갔던 시설은 완전히 거기는 막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이 시설은 진짜 잘 지었네요. 우리 집보다 나아요.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같이 시설 조사 갔던 옆에 있던 선생님이 뭐라고요? 그럼 네가 살아봐. 그 사람이 과연 거기서 그 시설에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시설이 안만 좋아도. 제가 이제 어저께는 저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 교육을 갔었거든요. 발달장애인들 교육인데 그 이제 봉사를 하느라고 자기네 그 방에서 저쪽 기숙사가 있어요. 선생님들 기숙사 거기 강화도기 때문에 이제 출퇴근을 못하니까 선생님들 기숙사가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기숙사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살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왔다고 해가지고 아 선생님들 집 저쪽 종사자 선생님들 집이 좋아요. 우리 당사자들 우리 선생님들 집이 좋아요. 내 집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이 편한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안만 그 선생님들을 불편하게 만들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 집이 최고라는 거예요. 누추하고 뭐 해도 내 집이 최고잖아요. 발편하게 뻗고 쉴 수 있는 곳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만 시설은 좋아도 시설이다. 집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림 한번 더 보실게요.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민주주의 이런 것도 하나에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일을 결정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걸 할래 이걸 할래. 우리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 일을 하기로 합시다. 이제 이러면 이기는 사람 편을 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청소해야 돼. 청소할 사람 가위바위보? 졌으니까 청소해 오늘.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이렇게 이제 마을에 뽑을 때도 그렇고 어떤 위험한 일을 할 때도 이제 뽑는 거예요. 이기죠. 근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쳤어요. 여기 마을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주먹밖에 못 내. 이게 다쳐서 주먹밖에 못 내. 그래서 맨날 처음에는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내가 이길 때도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강인해가지고 내가 이길 때도 있었는데 저 사람은 다쳐가지고 주먹밖에 못 내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다 보조기만 내가지고 맨날 청소는 맨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왼손으로 가위바위보 할래요.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규정은 주먹으로만 하는 거야. 오른손으로만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아니 전에 저 사람도 왼손으로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지만 지금 이거 문제에 접했을 때는 무조건 오른손으로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맨날 줘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맨날 청소하란 말이야, 나보고.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마을 대표인가 봐요. 마을 대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바꾸자는 건데 바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그거 한번 해요. 그랬더니 가위바위보 하는 거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왼손으로 할 수 없어요. 가위바위보 하면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낼 거 아니야. 왼손으로 못해. 결정도 이걸로 해야 되니까. 바뀌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사회 문제다. 장애는 사회 문제다.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죠. 이 사회가 꽉꽉 막아놓은 이런 어떤 제약들이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 사회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는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야. 사회가 잘못돼서 구조적인 모순이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문제 뿌리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인권은 소수자 입장에서 시작된다는 건데요. 내가 그 사람의 편에 내가 장애 운동을 하니까 장애인 편에 서가지고 장애인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애인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관점, 장애인이 보는 관점에서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편들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 잘못한 사람 편들 수도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자의 시선, 장애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차후에 선생님들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끼리 자조적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고 세계 인권 상황 같은 것들은 이제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지났네. 제가 요 얘기만 딱 끝내고 인간 존엄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난쟁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소한 사람, 작은 사람을
난쟁이라고 하면 비하 발언이에요. 용어가. 근데 이제 장애자 그러면 안 되죠. 장애인 그려야 되는 것처럼 난쟁이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비하 발언이 되는데 유럽에서는 난장이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요. 멀리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민속 게임 경기예요. 그래서 난장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멀리 던져요. 그런데 이거를 막, 야, 저 사람이 1등이라고 막 희화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유럽에서, 이건 인권 침해지, 어떻게 사람을 갖다 던져가지고 그걸 희희낙낙하고 웃으면서 그걸 하냐. 그래서 중단을 했어요. 그 법원에서 중단을 했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해야 돼, 이거는! 왜 중단을 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난장이라는 사람. 던져지는 사람.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이 나는 이거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 이거 아니면 먹고 살 필요 없는 거야, 나는. 이게 내 직업이야. 인간의 존엄? 개나 갖다 줘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나는 먹고 굶어지 못하는데 지금 인권 존엄성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정을 했어요. 나 이거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 취소한 거, 이거 못하게 한 거 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럽 그 법원하고 그 프랑스 법원에서 아니다. 이거 우리가 결정한 거 맞다. 못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너 당사자인데 너가 나 이거 못해. 나는 존엄한 거 필요 없어. 존엄 안 해. 라고 내가 포기를 하더라도 너의 존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존엄한 거지. 내가 하나 존엄 안 할 거야. 나 비하해도 돼. 내가 개인이 내 존엄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존엄은 그냥 존엄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존엄, 무조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사람이니까 존엄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나 포기한다고, 존엄을 포기한다고? 그래, 너 존엄을 포기했으니까 말도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존엄은 개인이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꼭 붙어 있는 게 존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하면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장작권 뉴스가 한마디 한 거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팔아서 돈을 먹을 걸 살 정도 가난해서는 안 되고 내 몸을 살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시민의 불종을 시민들을 넌지케해서 독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민주정치는 평등,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는 평등하라고 그랬더니 또 평등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평등. 똑같이 나눠줬어요. 선생님한테 똑같이 이렇게 나눠줬어요. 선생님한테 똑같이 나눠줬는데 어떤 선생님은 단 걸 못 먹어. 단 걸 못 드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당인데. 그럼 그분한테는 당이 아닌 과자를 드려야 되겠죠. 음료도. 근데 이렇게 평등한 게 아니라 공평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것이 요즘에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